안녕하세요, 채널 머아지입니다. 저희 채널명도 아마 바꿀 것 같아요. 주로 제가 이것저것 많이 올렸었는데 자동차 말고는 도무지 관심도 없어들 하시고 해서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원래는 모토가 머아지이기 때문에 딱히 뭔가 정해놓은 건 별로 없었거든요. 저희가 소비력에 비해서 별로 컨텐츠는 생각해놓고 정해놓고 마음이 가는 게 없어서,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이런 거 궁금하다 싶으시면 올려주면 제가 참고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전 산타페랑 제네시스를 둘 다 타봤어요. 영상을 올리다 거의 말다시피 했죠. 친구가 그래도 겁나 힘들겠지만 우리가 마무리는 하자. 야, 꺼버려. 그리고 산타페는 거의 5일 가까이 제주도에서 렌트를 해서 탔었고요. 그리고 제네시스는 친구가 꽤 높은 옵션의 3.3 GDI 후륜이긴 한데 2019년식 283마력 후륜차를 가지고 와서 2시간 넘게 저희 병원 근처에서 고속도로까지 해서 조남까지도 갔다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시승을 했었는데 둘 다 시승기를 제대로 안 올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산타페는 제가 작년에 2.0 터보 모델을 제주도에서 렌트를 해서 이미지가 상당히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2.2 디젤 더 뉴 산타페를 시승을 렌트를 했었는데, 첫 번째 가장 안 좋았던 부분은 공명음이었어요. 그게 속도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아니었고, 뭐 노면 따라서 올라오는 소음도 아니었고, 제가 봤을 땐 디젤 엔진 고유의 공명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소리에 많이 집착하는 편이어서 그게 좀 소리가 좀 많이 거슬렸다. 뭐 공간이라든지 안에 뭐 수납, 뭐 연비 이런 거 다 괜찮았고, 스티어링도 뭐 그냥 굳이 흠잡을 데 없는 그냥 그 정도, 보급기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공명음이 끊임없이 5일 동안 들려오다 보니까 그게 너무 괴로워서 별로 그렇게 가치를 두고 싶지 않았다. 요즘에 이제 산타페, 소렌토든 다 전부 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다 보니까 그 모델도 이제 한번 타봐야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탔던 그 차의 공명음이 겨우 비단 이제 디젤에만 국한된 문제라고 한다면은 제 평가가 뭐 물론 잘못된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타봐야겠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왜냐면 그 전에 탔던 가솔린은 분명히 충분히 괜찮았거든요. 정숙성도 그렇고. 다만 이제 가솔린은 연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2.2 디젤이죠. 2.2 디젤은 어쨌든 엔진도 좀 오래된 엔진이고 해서 그렇게 뭐 구동계에 대해서 크게 의문을 품을 부분도 별로 없기는 하고, 다만 이제 미션이 DCT로 바뀌긴 한 것 같던데, 뭐 그런 잡다한 얘기는 다 차치해 두더라도 그런 이유 때문에 시승기를 길게 안 올렸다. 그렇잖아요. 계속 왱왱거리는데 그거 뭐라고 말을 하고 싶겠어요. 뭐 썬루프도 좋고 공간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거 어쩌자는 건지 그게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 터보로 바뀌었죠. 2.5 터보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대는 제가 만약에 SUV를 산다고 하면은 한 번 더 타볼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제네시스는 제가 2013년에 미국에서 여행 갔을 때 일주일 동안 렌트했던 차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는 5.0 가솔린과 3.8 자연흡기 그 두 모델만 수출을 했었습니다. 모델 수출했었는데 그때는 되게 이미지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 전에 MKS를 시애틀에서 렌트를 했는데 막 물 새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은 제가 시애틀에서 비행기 타고 라스베가스로 갔을 때 라스베가스에서 렌트했던 제네시스는 3.8 모델인데 상당히 좋았어요. 다만 단점 하나, 라스베가스가 상당히 덥단 말이에요. 너무 더운데 비해서 에어컨을 최대로 틀면은 거기서 이제 찬바람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라스베가스의 더위까지는 고려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단점으로 보진 않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LA까지 운전해서 갔는데 LA에서도 계속 그거 탔고요. 있는 동안 너무 좋았어요. 그냥 조용하고 잘 나가고, 거기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번에 친구가 가져온 3.3 GDI 자연흡기 모델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이미지가 많이 좀 깨졌다. 일단은 첫 번째 좀 무거운 느낌이 많이 났고, 굼뜨다는 게 초반에 대형차가 굼뜨는 거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그 283마력이 어디로 갔는지 뒤로 가면서 뭐 꾸준히 RPM이 높아지면서 치고 나가는 느낌이 강한다기보다는 그런 느낌은 없고, 마치 CVT 엔진 미션을 달아놓은 것처럼 엔진음만 커지고 가속력은 그냥 그저 그런 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났고, 그것보다도 저는 이제 조용하다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530 BMW 모델보다 더 조용할 거라는 약간 기대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 다음 세대 모델이니까 더 조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로 그렇진 않더라고요. 특히나 고속에 가면서 더 차별화되게 BMW보다 조용할 거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일단 6기통이기 때문에 6기통이 갖는 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전 영상 올렸는데 5 시리즈는 이제 4기통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그 처음에 냉간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차가 왔을 때
이제 문을 열고 타잖아요. 그때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약간 그냥 소독차 소리가 납니다. 방구차. 그 소리가 나요. 방구차 소리가 나요. 그래서 진짜 별로예요. 뭐 고급차가 이런 소리 나나. 그러니까 사실 근데 문 닫고 타면은 실내에서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탔을 때는 뭐 그저 그렇고, 근데 6기통이 갖는 감성이 있단 말이죠. 약간 그 흐느끼는 듯한 그 엔진 회전음, 그런 면에서 약간 고급차라는 걸 느낄 수는 있었지만 최소한 주행하고 나갔을 때 외부 소음, 뭐 노면 소음, 뭐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소리라든지 그런 게 5 시리즈보다 뭐 훨씬 더 조용하다, 이게 더 제니스가 더 조용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운동 성능에 대한 이야기, 운동 성능은 사실 별로 이야기할 게 아예 없었어요. 뭐 고속으로 가면서 스티어링이 좀 더 속도 감응형으로 뭐 단단해지고 운전자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스티어링의 로직이라기보다는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저 그런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성능이 저속에서부터 고속까지 쭉 이어진다. 그래서 저는 일전 이제 이 제니시스 시승 영상들을 올렸던 분들에게 정말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정말 문학상을 타도 될 것 같아요. 10년 전, 15년 전과 비교해도 운동 성능에 있어서 그게 향상됐다라는 느낌을 아예 받지를 못했어요. 전체 차가 하나로서 어떤 일체성을 가지고 뭔가 완결성, 움직임에 있어서 뭔가 안정감과 짜임새를 준다라는 느낌은 아예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보통의 뭐 링컨이라든지 뭐 이런 미국차, 전륜 미국차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심심한 느낌.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전에 올렸던 볼보 S90이라는 차량이 제 친구가 이제 가지고 왔을 때 탔었는데, 그때는 별로 그 차가 그냥 심심하고 재미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 배기량도 그렇고 승차감도 그냥 큰 차고 평범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네시스도 사실 근데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후륜차고 고급차고 조용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제네시스와 뭐 BMW 비교한다? 저는 별로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뭐 그저 그런 운동 성능과 뭐 그저 그런 뭐 그 대형차, 고급차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그런 브랜드의 어떤 정숙성 정도로 봤을 때 그냥 볼보 S90과 맞춰보는 게 오히려 비슷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소음도 측정을 해봤는데 터널 안에서 시속 100km에서 62dB 정도 나와요. 중형차, 소나타나 말리부나 K5 이런 차들 한 64dB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차들마다 이제 이렇게 급을 나누죠. 그래서 뭐 아반떼는 뭐 소나타보다 좀 더 시끄럽고 제니시스는 더 조용하고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2dB 차이긴 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타본 그랜저가 IG인데 뭐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그 차에 대해서 뭐 상차감, 하차감 이런 걸 또 구분을 두잖아요. 그런 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니시스는 야 훌륭한 차야, 나 이 돈을 들을만해 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개인의 자유고 사겠지만, 그냥 대략 이 정도면 조용하고 이 정도면 승차감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현대에서는 적당히 그랜저가 많이 놓은 것 같다. 제니시스부터는 조금 이제 무슨 차를 타든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개인의 어떤 평가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게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진보해서 너무 괜찮았다라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비단 저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제니시스는 어쨌든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타보긴 할 건데, 이전 2019년식 제니시스를 타고 나니까 좀 입맛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기본기란 면에서 봤을 때 제네시스라는 차량의 기본 가격이 한 5,500 정도 되잖아요. 그거에는 조금 못 미치는 느낌이다.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상당히 이제 뭐 제네시스 사랑해요 막 이런 모임도 있더라고. 저는 벤츠나 BM이나 렉서스나 뭐 쉐보레, 현대 다 사본 사람이기 때문에 딱히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응원하고 싶거나 별로 그러진 않아요. 제네시스 사랑해요. 그분들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기본기 자체는 5천만 원이 좀 안 되는 차량에 오히려 가까운 것 같다. 그래서 GV70이나 GV80이나 제가 정말 유튜브 보면서 야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막 그런 느낌들이 막 많았는데, 실제로 이전 연식이긴 하지만 제니시스 G80을 타보니까 그렇게 올렸던 분들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무너지더라. 그리고 하차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BMW나 벤츠나 별로 하차감은 없기는 해요. 왜냐면은 요즘에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이제 아내 얘기를 들어봐도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 이런 데 가서 애들 픽업하러 오는 차들 보면은 다 카이엔이라고 그러거든요. 카이엔, 파라메라 그 정도 돼야지 조금 하차감 있는 거고, 오히려 저는 제네시스가 하차감은 더 있다. 그 이유는, 그래서 제 결론은 제네시스는 최근 연식은 어쨌든 타보진 않았지만 최소한 이전 연식까지 있어서 제네시스는 역시나 현대차고, 현대차의 고급차라는 이미지를 고급차 BMW나 어떤 벤츠의 이미지를 갖다 붙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였다. 그게 단지 이제 브랜드 네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드라이빙, BMW의 모토가 시어 드라이빙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드라이빙의 어떤 운전자에게 전해주는 질감 자체는 별로 논의할 부분이 아니더라. 그냥 필요하신 분들이 옵션 잘 넣어서
뭐 예쁘게 조용하게 정숙하게 그렇게 타는 차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슈퍼카를 제외한 모든 브랜드의 차들을 다 타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뭐 이 브랜드가 좋다, 이 브랜드가 별로다, 뭐 그렇게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다 현실이라는 게 있고, 뭐 AS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자동차 구매에 포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안 좋기 때문에 정말 뭐 차가 이 회사는 너무 안 좋다 뭐 그렇게 생각하진 절대 않고요. 뭐 현대, 제네시스, 기아 뭐 그런 차들이 갖는 장점들이 당연히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BMW를 타야 되고 벤츠를 타야 되고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혹시 제네시스 사랑해요 이렇게 영상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